안녕하세요. 이제는 41강째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파트 3의 공판, 여기에 챕터 5 증거법을 보고 있고요. 우리는 전문 법칙으로 들어왔습니다. 전문 법칙은 제5절이고요. 여기에 로마자 2번 전문 법칙의 적용 범위, 여기부터 나가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전문 법칙이 적용되는 범위는요, 우리가 전문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문 법칙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전문 법칙의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전문 법칙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문 법칙은 전문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전문 증거라도 311조에서 316조까지 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이때는 증거 능력이 전문 증거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요거는 예외적으로 규정을 둬가지고 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전문 증거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런 거죠.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 증거에는 전문 서류와 전문 진술이 있다 그랬어요. 전문 증거는 한마디로 카더라 통신이에요. 전문, 남한테 hear, 들었죠? 들은 거를 법원에다가 전한단 말이에요. 원진술자가 원래 진술한 사람이 범죄를 뭐 경험한 자, 경험자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이 법정에 나가서 자기 입으로 직접 말을 하면 뭐예요, 그는? 목격자가 직접 증언을 하면 원본 증거. 이거는 구른 게 없어요. 굴을 넣었다는 건 남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들은 거 없이, 원지술자의 말을 들은 거 없이 원지술자가 전달하잖아요, 자기 입으로. 그런데 원지술자가 자기 입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원지술자가 진술을 하고 서류를 작성해서 일기장 같은 데다가 또는 진술서에다가 작성자가 목격자고요. 또 진술한 자가 목격자예요. 목격자가 일기장을 써요. 목격자가 진술서, 자술서에다가 써요. 그러면 목격자가 직접 자기 입으로 말을 합니까? 아니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작성자와 진술자가 같은 걸 진술서. 그리고 진술 녹취서는 뭐가 돼요? 이 고영태 씨 같은 사람이 참고인으로서 최순실 씨의 범행을 참고인으로 나가서 진술을 해요. 검사 앞에서. 그러면 검사가 참고인 진술조서로 그 참고인의 말, 목격자인 고영태 씨의 말을 담아서 전달하죠. 서류가 매개체가 되죠. 그런 거 참고인 진술조서나 피의자 신문조서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진술 녹취서라고 그러죠. 그러면 진술서와 진술 녹취서가 전문 서류고 전문 진술은 조사자 증언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걸 배웠어요. 조사자 증언이라는 건 뭘 얘기한다고요? 이런 거죠. 고영태 씨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 말을 해요. 수사검사. 이 사람이 만약에 수사검사가 공판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증인이 돼요. 또는 참고인이 말을 한 걸 사경관이 들어요. 그러면 수사검사, 수사경찰관 이런 분들이 법정에 나가서 어때요? 이분들은 수사검사, 수사경찰관은 조사자란 말이에요. 조사자가 제가 조사할 때 피의자가 저한테 뭐라 하던데요?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피의자 말을 누가? 다른 사람의 말, 조사자의 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문 진술, 조사자 증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문 진술도 전문 증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문 증거에는 전문 서류와 전문 진술이 있다. 그런 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전문 법칙이 왜 인정되느냐. 이 전문 법칙을 인정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남의 말을 들어서 전달하려면 아무래도 정확성이 떨어져요.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요, 전문 법칙이 적용되려 그러면요, 전문 법칙의 적용 범위를 볼 때, 자, 전문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분리해서 교과서에 써놨습니다. 그러면 직접 교과서를 정리하면서 강의 드리는데요, 전문 법칙이 적용되려 그러면 어때요? 먼저 진술 증거라 해야 돼요. 진술 증거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 증거를 갖다 유죄 증거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 법칙이 적용되려 그러면요, 진술 증거라야 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목격자가 말을 해야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전달하는 게 전문 증거잖아요. 그러면 목격자 자체가 말을 먼저 해줘야 돼요. 진술을.
그래야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전달하죠. 또는 들은 거를 서류로 전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 증거는요, 진술 증거라 해야 돼요. 비진술 증거에는 적용될 수가 없어요. 다음에 전문 법칙이 적용되려고 그러면 전문 법칙은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전문 증거가 유죄 증거로 사용될 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 증거가 유죄 증거로 사용될 때에 전문 증거를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전문 법칙이 드디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유죄 증거로 해야 된다는 거, 진술 증거로 해야 된다. 그래야 적용됩니다. 적용되지 않는 거는 이제 어떤 경우에 적용되지 않을까요? 유죄의 증거로 해야 되는데 탄핵 증거는 유죄의 증거가 아니에요. 나중에 탄핵 증거 배우는데요. 탄핵 증거는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고영태 씨가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합니다. 그렇죠? 목격한 거를 증언해요. 그러면 최순실 씨 측에서 피고인 측에서 이 고영태 씨가 만약에 가정을 하자고요. 이 심한 정신병질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정신과 진료 기록. 그거를 법정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고영태 씨가 정신과, 참고인이 정신과 진료받았다는 거, 참고인이 이제 법정의 증인으로 말을 하는데 이 증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것과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얘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것은 심한 정신병질로 진료를 받았다 그러면 얘 말을 믿을 수 없다. 신빙성이 없다. 이거를 다투는 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과 진료 기록을 이걸 갖다가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면 그거는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요. 정신과 진료 기록은 범죄를 했다는 거 그거의 증거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증인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 이거를 다투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든가 이런 피고인이라든가 피고인 아닌 자, 증인이죠. 이런 사람들의 진술의 증명력,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탄핵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핵 증거는 유죄의 증거가 아니에요. 따라서 탄핵 증거로 사용할 때는 이때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가로 4번에 탄핵 증거 나와 있죠. 이거는 유죄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말을 할 때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시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증명력은 신빙성이라고 그랬죠. 믿음이라고 그랬죠. 얘 말을 믿을 수 없다. 이걸 입증하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죄 증거가 아니죠. 따라서 탄핵 증거는 여기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탄핵 증거는 나중에 배우는데요. 증거 능력 없는 전문 증거라도 탄핵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음에 진술 증거로 해야 된다 그랬죠. 다 전문 법칙이 적용되려고 그러면 비진술 증거에는 적용되겠어요? 예를 들면 범행 도구가 칼이에요. 칼은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칼의 말을 들은 사람이 전달해야 전문 증거가 되는데 칼이 말을 할 수 없죠. 비진술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진술 증거에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1번하고 방가로 3번 나오죠. 전문 진술이 정황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리고 방가로 3번 이 진술을 하였던 것 자체가 요증 사실인 경우 이렇게 어렵게 나와요. 자, 이거는 제가 강의를 깊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한 30분을 설명을 해도요.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아주 공무원시험에 간간히 출제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아주 간간히 한 번씩 지문에 껴서 출제되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요거와 관련 판례를 조금 이따 보는데요. 그 판례가 가끔씩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거 하나 알라고 30분씩 투자하고 여러분이 30분 강의 듣고 나면 또 알 듯 말 듯 하면서 나중에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식보다 오히려 그냥 암기식이 더 능률적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전문 법칙이 정황 증거로 사용된다. 거기에 정에다가 동그라미 해보세요. 정황 증거로 사용될 때는요. 이때는 원본 증거가 됩니다. 여러 기계적으로 이렇게 암기하는 게 더 능률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 암기법 나오죠. 정원 그러면 돼요. 가든이에요. 정원. 네, 그리고 방가로 3번에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 사실이죠. 자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자에다 동그라미 하시면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그랬죠. 자에다 동그라미. 이때는 원본 증거가 돼요. 전문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원본 증거가 돼요. 그래서 자원 그러면 되죠. 자원이 많아야 그 나라가 아무래도 경제 활동하는데 좋지 않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자원이 부족해요. 거기다 국토가 분단돼 가지고 특히 남한에는 자원이 부족합니다. 북한은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세계적으로 빈국, 최빈국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자원은 많답니다. 천연 자원은. 그래서 북한에 보니까 뭐 천연가스 이런 게요. 뭐라 그러던가 그게 뭐 몇십 년을 쓸 수 있다 그러던가요? 그런 양이 묻혀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천연자원이 많답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부고 뭐 동남아시아 같은데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이런데 상당히 자원부국이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현재로는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잠재력이 있는 나라로 꼽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 법칙의 적용 범위 보시죠. 거기 관련 판례예요. 1번 보시죠. 예, 요거 1번하고 2번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1번에 보시면은요. 이 판례가 있죠. 같은 취지의 판례 요거 써놨죠. 근데 같은 취지의 판례를 우리는 보도록 합니다. 예, 위에 거하고 같은 취지예요. 근데 같은 취지의 판례 보시면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나오죠.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 사용될 때 전문 증거가 된다. 자, 요거를 암기식으로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에 대한 직접 증거로 사용 그랬죠. 진실성의 진에다 동그라미 해보시죠. 그러면 내용의 진실성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은 이때는 전문 증거가 돼요. 전에다 동그라미 하시면 진전이 되잖아요. 진전이 있었다. 자, 진실성, 내용의 진실성이 증거로 사용될 때 이때는 뭐라는 거예요? 전문 증거가 되죠.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강의 드렸던 내용이 나와요. 정황 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원본 증거에 해당한다는 거죠. 정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원에다 동그라미, 그러면 정원이 됩니다. 그렇죠? 위에서 암기법 만들어준 거 요거 판례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리고 같은 취지의 판례 위에 보세요. 1번에 거기에 보면은 위에 끝에서 두 채죠.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라 그랬죠. 자에다 동그라미 해보실까요? 예, 그런 경우는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자에다 동그라미 이때는 전문 증거가 아니다 그랬죠. 전문 증거가 아니다에다 여러분은 뭐라고 써놔야 돼요? 전문 증거가 아니라는 건 원본 증거라는 거예요. 원본 증거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이렇게 해놓고 원에다 동그라미 하면 뭐예요? 자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걸으면 돼요. 그래서 이 판례가 나오면요. 이 두 가지 판례가 나오면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암기식으로 하는 게 더 능률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진전, 진실성, 내용의 진실성이 증거가 된다. 그러면 전문 증거, 정황 증거로 사용 그 말이 나오면 정원이죠. 원본 증거.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가 증명을 요하는 사실이다. 요증사실이다. 그러면 그때는 자원, 원본 증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2번 판례 꼭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전문법칙의 예외 규정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전문법칙의 예외에서는 311조에서 316조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원래 전문법칙이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그랬죠. 이 원칙 규정이 310조의 2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원칙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외 규정이 바로 뭐예요? 311조에서 316조까지 6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외 규정을 두어서 전문 증거라도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취지는 왜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문 증거라 그러면 무조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어요? 100% 신빙성이 없어 그럴 수 없죠. 전문 증거라도 있죠. 신빙성이 있을 수 있는 증거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신빙성이 있을 수 있는 그 전문 증거를 모두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로 다 쓸 수 없다. 유죄 증거로 다 쓸 수 없다. 그러면 형사사법 실현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초래되죠. 국가형벌권 행사하는데 장애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형사사법법의 최고 이념인 실체 진실 발견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는데 방해를 받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증거라도 어때요? 신빙성이 높은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전문법칙의 예외 규정을 보시죠. 311조에서 316조까지가 예외 규정입니다.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거예요. 근데 예외 규정 요 6가지 중에 보면은요. 고도로 신빙성이 높아가지고요. 별도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없는 규정이 있어요. 별도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교과서에서는 311조 법원법관의 면전조서고요. 315조 당연히 증거 능력 있는 서류가 됩니다. 그래서 311조와 315조 얘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법원법관의 면전조서 311조 이거는 법원법관이 주재하는 절차에서 작성된 조서예요. 예를 들면 당해 사건의 공판조서 이런 것들입니다. 법원법관의 검증조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법원법까지 주재하는 절차에서 작성된 조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고도로 신빙성이 높아요. 이런 거를 허위로 작성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예 법원법관, 그 법원에 이 법관이 검증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검증조서는 누가 작성하냐면 법관은 바쁘시기 때문에 법원사무관들이 작성을 해요. 그리고 공판기일이 열리면요. 법원법까지 주재하는 절차에서 재판했잖아요. 거기에 어떤 절차가 있었고 증인이 뭘 진술하고 했고 피고인이 뭘 진술했고 이걸 적어요. 그걸 공판조서라고 합니다. 그죠? 공판조서 누가 작성한다고 배웠어요? 제가 법원사무관들이 작성한다고 그랬죠. 법원사무관 등 이분들은 공신력이 아주 높은 신용성이 높은 그런 공무원이세요. 이분들이 허위로 작성할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고도로 신빙성이 있어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도록 한 겁니다. 두 번째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를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는 고도로 신빙성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별도의 요건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311조하고 315조를 빼고 나머지는 여기서 나머지는 뭐가 돼요? 312조부터 314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316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별도로 증거 능력이 인정받으려면 이거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게 바로 여기에 312조에서 316조 그리고 312조 10에서 14조 316조까지를 말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별도의 요건을 갖춰야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만약에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전문 법칙의 예외 규정인 요거는 요건을 못 갖추고 여기에 또 해당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 증거 능력 없는 전문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증거 능력 없는 전문 증거라도 뭐는데요? 당사자가 증거 동의하면 이때는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증거 동의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탄핵 증거로 아까 뭐라 했죠? 유죄 증거가 아니라 사람의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 이런 사람의 진술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이 신빙성이 없다. 얘가 거짓말쟁이다. 이런 걸 다투는 데 쓰는 걸 말합니다. 네, 그러면 전문법칙의 예외 규정에 대해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먼저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지금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처음에 조문을 이걸 잘 암기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게 저 구체적으로 나와요. 나오는 걸 선수 쳐서 먼저 정리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전문법칙의 예외 규정에 보시면요. 312조에서 314조 하고요. 다음에 316조는 별도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그랬어요. 증거능력 인정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하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시면 312조가 요게 1, 2항이 바로 뭐냐면 312조 1, 2항이 검사 작성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예요. 검사 작성 피신조서. 이런 적실특을 요건으로 해요. 이거 앞으로 배울 거예요.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세요. 예, 두 번째 312조 3항. 이게 사경관 작성 피신조서거든요. 얘는 정례를 요건으로 합니다. 용돈이 정례 그럴 때 정례가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312조 4항이 수사기한 작성 진술조서거든요. 얘는 적실반특을 요건으로 합니다. 다음에 312조 5항 이거는 나중에 있죠. 구체적으로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312조 5항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나중에 이제 교과서에 도표 가지고 설명을 드려요. 여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312조 6항을 보시면 수사기한 작성 검증조서가 나오죠. 수사기한 작성 검증조서는 적성에 안 맞아 그럴 때 적성입니다. 적성에 맞네 안 맞네 적성. 그 다음에 313조 1항 요게 이제 사인이 수사 이외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등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인이 수사 이외 과정에서 수사받지 않는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요게 313조 1항인데요. 여기에는 본문과 단서가 있어요. 본문의 경우는 자서성이 증거능력 인정 요건이고요. 단서는 자서성 특입니다. 313조 이제 3항이 있습니다. 요게 바로 감정서거든요. 감정서는 요 313조 1항의 본문 단서 요거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314조가 나와요. 이거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필특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316조가 나오죠. 이게 전문진술인데요. 316조 1항의 전문진술, 2항의 전문진술이 있거든요. 1항의 전문진술은 특이에요. 특신 상태만 갖추면 증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2항은 필특입니다. 그래서 필요성 특신 상태를 요건으로 한다. 네, 일단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들었죠. 이제는 311조부터 예외 규정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